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 면접 전략 같이 강의하게 될 예라고의 허은하입니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 기존에는 대학을 어떻게 갈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도 면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처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또 면접을 몇 번 보셔서 실패를 맛보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정말 보석 같은 인재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가 돼야 아무래도 면접을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체에 걸러지는 것 같다고. 사실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대학에 들어오니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로서 한번 체에 걸려져요. 그죠? 성적에 따라서 내가 이 대학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또 한번 체에 걸려질 타이밍인 거예요. 대학생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한번 거르죠. 걸러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뽑을 만큼의 매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접자들은 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많은 체에서 걸려지게 할 수 있는 그 매력을 갖게 할까? 그 부분을 한번 첫 번째로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떨려요. 떨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란 게 채용 면접 중에 합격 결정 소요 시간이 몇 분 걸린다고요? 14분 걸립니다. 이 14분 동안 여러분들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썼던 여러분의 지원 서류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다 뽑아요. 근데 사실 제가 면접을 좀 봐봤거든요. 여러 업체들을 가서 면접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임원 면접 때 같이 껴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함께 채점해주고 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해보고 와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14분, 15분, 20분 면접을 보는데 면접자는 8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보고 체크하고 그것도 14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누군지 당신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 학교 수업 듣는 아이들에게도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우물쭈물 거의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도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 저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거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그럼 그 모습만 보고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나를 체에서 걸러내지? 여기에서 이제 참 우리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자격증을 많이 따야겠다. 그리고 학점을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한 회사에서는 학점이 4.5 만점에 4.5에 너무 근접하면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부만 그렇다고 해서 4.5 만점이 많은 사람들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 안에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다. 당신이 꼭 붙여야만 되는 그 반짝이는 매력을 가진 보석이 나다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기부터 죽고 들어가는 거지.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러니 당신이 나를 뽑으시오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인재니까 나를 뽑아야 한다. 내가 학점은 조금 떨어졌지만 사실은 이 학점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 동아리 활동, 아니면 사회 봉사 활동들을 하면서 나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들에 나의 강점들을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이러한 인재가 당신의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나는 홈페이지에서 봤고 많이 읽어봤다. 조사했다. 결국 나 같은 사람을 뽑으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퍼스널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체가 자신 있는, 누구에게나 내놔도 내 스스로 자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품. 뭐 상품이라니까 속상할 수 있겠지만 브랜드라는 거는 그래도 멋진 상품인 거잖아요. 우리는 허은아, 여러분만의 이름을 가진 하나의 상품이에요. 언짢아 하시는 표정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긍정적으로 상품이에요. 근데 그 상품을 괜찮은 상품으로 만들 거냐, 명품 상품으로 만들 거냐, 짝퉁으로 만들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매력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브랜드, 상품은 뭐예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짝퉁이 아닌 진짜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재밌어. 그렇다면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을 하든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 구글을 하든 뭘 하든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그거 할 때도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로 해야 될지. 똑같아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아, 살기 힘든데 지금 나더러. 이 세 가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철학. 나는 인생은 단 한 번이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이라던가, 나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난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철학들 있죠. 여러분만의 철학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되고. 자, 빨리 받아 적으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내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철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반항을 했다가 그래도 이걸 위기 극복한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 학생 중에는 리어카를, 아니면 뭐라 그러죠? 트럭을 하나 사서 방학 때마다 장사를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객을 만나보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를 실험해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3년째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사람에게 되게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고생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것에서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찾으셔야 돼요. 사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나는 공부를 이렇게 즐기면서 했다? 라는 재밌는 여러분만의 얘기. 초등학교, 유치원도 괜찮아요. 난 유치원 때부터 힘들었다.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온 건 여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내 여행의 스토리. 그래서 대학 때 내가 정말로 5만 원만 들고 아니면 1만 원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돌아봤던 그런 스토리. 만약에 지금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 철학에 맞게 그걸 원하는 거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그냥 꾸미는 그런 지원자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제대로 살면서 우리 회사를 키워줄 수 있고 빛내줄 수 있는 인재를 찾지, 가식 덩어리 가짜 짝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꼭 만드세요. 여행이랑 뭐 이런 거 있죠. 대학 때밖에 못합니다. 거의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오늘 갑자기 가방 싸가지고 우리 학생 어떤 학생이 어저께 여자친구 만나러 뭐 일본을 갔다 왔다고 그러고 막 그 항공사에 사는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티켓이 싸대.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방 싸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 해라. 그렇게 저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아니면 언제, 사실 회사 다니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스토리를 멋지게 한번 스토리텔링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차별화가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철학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스토리 하나하나를 다 적고 그것을 정말 책을 읽듯이 한번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랑 내 차별화가 이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야 장점 얘기해 보세요. 라고 지원자에게 물었을 때 제가요 뭐 머리가 좋고요 성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짝퉁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의 차별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아이디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PI라는 것을 구축하는데요. PI가 바로 퍼스널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화 하는 건데 퍼스널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브랜드는 소비자의 인지적 노력을 줄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믿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을 퍼스널 브랜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짠. 어느 대학 얘기해야 되지? 서울대. 와, 그럼 뭐 믿을만 하지. 카이스트, 연대, 고대, 성균관대. 어디야? 여러분 어디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 학생이라면 믿을만 하지. 라는 게 있죠. 근데 퍼스널 브랜드화 된다면 허은아, 걔라면 믿을 수 있지. 그리고 걔는 성균관대 나왔다며. 이게 학교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허은아라면 믿을 수 있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학교에 다니니까 믿을 수 있지가 아니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차별화예요. 결국 내가 브랜드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 관리. 특히 저는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만약에 지금 1, 2학년이 듣는다면 동아리 활동 무조건 해라. 그 안에서 사회를 배우고 사람을 배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조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쵸? 3, 4학년 우울해집니다. 난 공부만 아니라 동아리도 안 했는데. 그럼 사랑을 해봐라. 미친 듯이 연애라도 해라. 여자를, 남자를, 아니면 내 친구를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가서 사랑받을 줄 아는 거지. 그죠? 사랑은 나는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면 그건 좀 잘못된 만남이에요. 남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만의 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에피소드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관리는 여러분의 미디어라는 것은 뭐 SNS 활동 같은 거 하시고 어떤 분은 인턴 같은 거 하시면서 막 기사도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그럼 복장을 어떻게 할까? 내 이야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이제 한강 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패션은 어떻게 하고 메이크업 스타일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스피치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14분 만에 결정이 되는데 그 첫인상이 중요한 건 아마 저희가 한 10번을 강조해도 많다고 느끼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퍼스널 브랜딩 구성 요소에 따라서 여러분을 브랜드화해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장단점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 제발 다른 사람들이 써놨던 자기소개서를 암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안에서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서 베끼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만의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아까 말했던 거, 그죠? 근거. 철학 만들고 스토리 찾아보다 보면 나만의 무언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여러분의 장점을 5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생각나요? 장점 써줘요? 써줘? 뭐 잘생겼다, 예쁘다 이것도 괜찮아요. 나는 친절하다 이런 것도 좋아요. 5가지를 써보고 단점도 5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서도 바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정말 쓸 수 있나요? 5개. 몇 분 안에 쓰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냐면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한번 그걸 보여줘 보세요. 그랬을 때 그게 인정이 되는지. 맞아 너 이래.
한번 뭐 체크를 해봐 달라고 말씀드려도 좋고요. 의외로 놀라운 건 내가 스스로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단점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 혼자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된 게 바로 나만의 장단점이 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뭐 체크를 안 해주시면 그걸 장점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은 대학생이니까 어떻게 장점화할까를 더 고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박경림 씨 같은 경우도 아시나요 혹시? 박경림 씨. 네모공주라고 했었고요. 처음에 그 목소리가 너무 독특해 라디오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거칠한 목소리의 그 아시죠? 그래서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라디오에 나오지? 했었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장점이 됐잖아요. 그쵸? 네모 얼굴 네모공주란 얘기 들었잖아요. 잘생긴 남자들 다 한 번씩 이렇게 허그해보고 괜찮은 남자랑 장가가고 시집 가시고 말이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단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남들은 장점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의 상품화,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김수현처럼 생기고, 그쵸? 뭐 잘생긴 남자들 다 돼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쁜 여자들처럼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뭐 그렇게 연예인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화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도 제가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SNS입니다. 여러분 SNS 여러분 막 그냥 개인적으로 막 쓰시잖아요. 오늘은 술을 마셔서 꽐라가 됐네.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르겠네. 막 이런 글들 조심하셔요. 아니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철학이야. 이 사람은 즐기는 거야. 그럼 괜찮아요.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글들 관리하신다면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SNS. 왜? 면접할 때 SNS를 봅니다. 특히 이제 단계가 높아져서 아마도 여러분 면접 그 임원 면접 가기 전에 인사팀에서 확인을 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가 제대로 쓰는 우리가 이거 뭐죠? 이게 트위터 그쵸. 훌륭한 학생이 저기 앉아 계시는군요. 트위터 깔끔하잖아. 그쵸? 근데 문제됐던 하나의 SNS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선생님이 쓰셨는데 여기 진짜 애엄마들 쓰레기 같다. 정말 진해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마들을 가지고 진해 엄마가 진해인가 봐. 쓰레기 마인드. 이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친구들끼리는 얘기해도 돼요. 어찌 보면 그쵸? 야 나도 같이 쉬고 싶은데 왜 이러니? 이러면서 사실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인 곳에다 해버린 거죠. 엄마들 반응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분은 결국 취업 억지로 했을 텐데 힘들게 했을 텐데 퇴사 처리를 당했죠. 우리 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 요즘엔 카톡도 막 찍어가지고 막 문제되는 지금 세상인데 SNS 관리도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 관리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처럼 SNS는 더 이상 소통의 장이 아니야. 당신과 나의 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인사 담당자가 확인하는 SNS 항목 뭐뭐 있어요. 지원 직무 관심도. 중요하죠. 자기의 철학과 전혀 다른 곳에 오는 아이들은 그 회사에 오래 버티지 않아. 열심히 키워놓고 훈련시켜놨는데 교육비 들여서 퇴사해. 그럼 회사에선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평소의 언행과 가치관, 인맥 등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SNS를 하신다면 약간의 여러분도 상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SNS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SNS 관리를 할 때도 하나의 솔루션을 드린다면 속상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너무 그러한 이야기들은 좀 버려버리고 그리고 혹시
나의 페이스북이라던가 나의 뭐 인스타든 어딘가에 들어와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잘 되면 배 아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친구 맺기를 빨리 끊어라. 버려야 된다. 아니 되는 애들은 빨리 버려라. 그리고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덕분에 공부하시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깅을 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사진을 보면서 세상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SNS가 여러분의 무언가의 퍼스널 브랜드의 스토리를 쌓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SNS를 하신다면 같이 좀 나눠주세요. 나눈다는 건 뭘까요? 좋아요도 좀 관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나도 남 앞에 가서 뭐 댓글을 쓰는지 좋아요를 누르는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같이 나눠주시면 SNS 퍼스널 그 커뮤니케이션 관리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 강부터 강조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 얘기해 드릴게요. 왼쪽 사진을 보면 같은 인물이죠. 같은 인물인데 정장을 입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복장을 입었을 때 이미지가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주고 싶은 이미지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그에 맞는 복장을 연출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입으니까 예쁘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보여주시고요. 또한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그래도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잘생기고 봐야 된다. 예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성형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셨나 봐요. 예, 성형 뭐 아니면 피부과 이런 데 많이 가시고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두 명을 주목하고 싶어요. 누군지 아시죠? 악동 뮤지션. 지금 잘 나가는 그죠? 젊은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잘생기고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귀엽지. 우리 눈에 너무 귀엽죠? 아니에요? 반응이 왜 이러지? 저는 그쵸.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는 얼굴이 예쁘거나 늘씬하거나 옷을 다 이렇게 집어내면서 이렇게 뭐 섹시함을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뻐 보이죠. 왜 그렇죠? 그들만의 색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노래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조금 얼굴에 그 뭐라 그래 공사가 필요한 분도 계세요. 내가 앞으로 내야 될 색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그렇다면 약간의 수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연예인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TV에 나오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그분은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허구.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뭐 예쁘고 그런 여성분들이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프로답게 멋지게 깔끔하게 자신을 꾸미면서 프로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경은 쓰지만 붕어빵이 되지 마세요. 똑같은 옷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철학에 맞게 나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디가 제대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 따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면접 봤다고 했죠. 면접 8시간 하고 나면 진짜 지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 자기소개가 똑같은 애들이 30%가 넘고 옷은 거의 70%가 다 똑같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걔가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서 엄청 제 점수를 줬는데 뒤에 애가 똑같아. 점수 바로 쫙 깎이는 거죠.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들이 없나? 이렇게 자기한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옷까지 똑같고. 자, 여러분은 어떤 색을 내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승무원이라던가 그런 직업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입는 직업. 그런 경우는 똑같은 옷을 입고 시험을 보죠. 면접. 똑같은 옷을 입고 면접을 보는 건 있어요. 왜? 고객에게 조금 더 깔끔해 보여야 되고
그 회사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환하게 웃는 미소가 필요할 거고, 그쵸? 그분들은 옷은 붕어빵처럼 그럴 수 있지만 내 표정에서 서비스 정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서 아마 차별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는 곳에서 면접을 보시는 분이라면 왜 굳이 똑같은 옷을 입어서 나 쟤랑 똑같아요, 나 붕어빵이에요 라는 걸 왜 보여주십니까? 그런 부분 자제하시고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면접에 성공하시려면 내 상품이 뭔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그걸 꼭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깡통처럼 입지 마라. 어떻게 여러분의 그 디자인을 할 건지 복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